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2018년 분양 당시에 정말 큰 인기였던 바로 범계역 모비우스 빌딩입니다.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가도 빈 상가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어렵다는 것을 범계역에 나오면 금방 또 알 수 있겠죠. 오늘 평촌 지역 중에 범계역 이 지역을 여러분 체크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체크 들어갑니다. 범계역에서 가장 핫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좀 어떻습니까? 아파트 거래는 사실 한 2, 3년만 해도 꾸준히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촌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도 조금 많이 힘들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부동산 중개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정말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아주 영업을 꽤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그 각 지역마다 이런 시세를 좀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인덕원 쪽에 보니까 정말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죠. 급등을 했거든요. 네. 급등한 만큼 또 내려놓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등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개를 하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인덕원은 한참 급등할 때는 워낙에 호재가 많았어요. GTX라든지 하여튼 그런 기대 심리가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을 높게 측정이 됐다가 차츰 좀 기대 심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거품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 분양가도 좀 높은 것도 없잖아 있고 요즘에 보면 특히 네, 분양하는 맞아요. 거 보니까 미분양도 지금 거의 절반이 미분양인 데도 있어요, 아파트가. 네, 맞아요. 저는 걱정돼서 네. 미분양이 돼서 만약에 건설사가 좀 위험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또 짓는 곳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다 짓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러다가 대한민국 전 국토가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쪽 그 인덕원 쪽하고 여기 범계역 쪽하고는 좀 살짝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범계역은 좀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네. 여기는 보니까 아파트 거래 위주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으로 많이. 네, 맞아요. 요즘 죄송한데 상가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좀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 상가가 분양이 안 된대요. 네. 요즘 분양 받는 게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에서 분양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거가 있냐면 분양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면 저희가 임대까지 맞춰주는 이게 부동산에서 분양 어디를 뭐 이제 손님을 소개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분양 그 임대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이쪽 근처에 그런 과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그 분양가. 우리 대표님 죄송하지만 너무 솔직하시다. 정말 저는 예.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꾸밈없이. 예. 이제 특히 과천이나 이런 곳은 호계동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지금 분양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분양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선뜻 못하는 게 2, 3년 후에 그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분양가에 대한 그걸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나는 거래를 막 해줄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뭐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잘못된 물건을 추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엄한 거 분양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상가는 비어있고 오피스텔은 나가지도 않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괜히 그 도의적인 책임과 미안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야, 저기 폐영호 TV를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정말 그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괜찮네요. 정말 그래요, 진짜로. 네,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일례를 봤으면은 여기 모비우스 같은 것도 지금 저렇게 이렇게 공실이 있을 자리들이 아니에요. 정말 공실 없이 이쪽 보니까 공실이 많아 또. 네, 꽉꽉 차 있을 건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분양할 때 그 당시에가
여기가 가장 좋았을 때예요. 이제 그 시대에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 이제 분양가를 책정한 거예요. 그 시세대로. 그러다 보니까 시세할 때 그 분양가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양가가 높았죠. 그렇지만 워낙에 범계역은 손님도 많고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가 요 부동산을 받는 게 30대 1이었어요. 아, 그 정도로. 예, 선착순 입금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뭐 50대 1, 100대 1 해서 지금 다 들어간데 지금 거의 2년째 공실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분양평당 1억, 그러니까 분양평당 1억이었어요. 전면 같은 데는 아, 1억이었기 때문에 10평이면 1억, 23억이에요. 그런 걸 지금 공실로 두고 예, 있으니까. 공실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몇 억을 다 내가 내 돈 주고 그런 아니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20몇 억이 묶여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대출 받았다면 지금 뭐 한 10억을 대출 받았으면은 그렇죠. 거의 뭐 2.7, 그러니까 2.5%에 분양 받았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 5.5, 6%까지 가고 6% 심지어 이렇게 지금 대출하는 데는 한 7%, 8%까지 받고 8%예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자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비는 내야 되잖아요.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지금 임대료도 지금 내린 부분인데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내려가면서 네. 이자는 더 올라가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고. 아, 저는 참 걱정이에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남들 다 알지만. 근데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걱정돼서. 표영호 TV의 그 취지가 지금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온 취지가요. 저희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우리 조계사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니까 이 목련 2단지 아파트 있죠. 거기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그 77제곱미터 전용 면적 여기가 8층이 작년 10월에 9억 3,7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올해 13층 더 층이 좋아요. 그런데 5억 9,900만 원, 약 3억 4천 정도가 빠져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5% 넘게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파트가. 네.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게 이제 매매 가격, 실거래가가 좀 떨어졌는데 자기도 이걸 갖고 있다. 근데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실은 범계역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그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 나중에라는 게 기준이 몇 년이죠? 그걸 이제 말씀 못 드리는 게 지금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심사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르지는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데 기초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그죠.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그 분노의 심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삐졌어 마음이. 나 안 살 거야. 근데 금리까지 막 오르니까 이제 내가 안 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금리가 만들어줬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너무 좋은데 좀 있으면 올라요 라고 말하지만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기준치가 맞아요. 쉽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지. 지금 가늠할 수 없을 만한 가격대로 또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내려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금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장 큰 영끌에서 산 관건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이 지역에 특히 영끌한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 솔직히 거래 많이 해보셨죠? 네, 특히 모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셨어요. 네, 프리미엄을 주고서 심지어 사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영끌. 네, 분양가 그대로 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영끌하시면서 나는 영끌을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내가 지금 가격이 급등해 있는 가격을 내가 또 사도 얘가 또 급등할 거기 때문에 나는 영끌을 했어 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거래가 딱 절벽이 되니까 내가 했던 짓이 영끌이었어?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아, 생각. 내가 영끌이었구나.
네, 맞아요. 참고로 저는 영끌이 아니고 저는 영무거든요, 영무. 그런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안양 평촌 이 지역에는 영끌들이 많아요. 저희 데이터를 봐도.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저희 평호TV에서도 범계역이나 평촌역이나 뭐 이런 데를 좀 진단해달라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와보니까 너무 정직한 분들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또 사라지잖아요. 뭐 마냥 뭐든지 하락하고 마냥 뭐든지 무너지고 하다 보면 희망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라는 끈을 꼭 놓지 마시고 또 좋은 부동산 또 호경기 시대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래야죠. 느낌상 본인들께서 몇 년이면 이렇게 다시 이런 호황기가 올까요? 먼저. 글쎄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좀 금리가 낮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네, 그게 그래도 한 2년, 3년 정도는 다들 보시더라고요. 그 주기를.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월세를 낮춰서 내놨다가도 금리를 생각하면 다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남는 게 없으시니까.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바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내야 될 은행의 대출 이자가 뭐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월세를 내놓으면, 이자라도 이걸로 그냥 퉁치고 가야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공실이 생기는 순간, 네. 오롯이 이 이자를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낮추고 난 좀 손해 좀 봐야지 하고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네. 아니야, 그래도 난 남아야지 하고 올린 분들이 있어요, 살짝. 맞아요. 네. 다음은 5만원, 다음은 만원이라도 월세를 좀 더 올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은 대다수가 공실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 흔한 맞아요.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자기 욕심 챙기려다가 거덜나는 분들이 이제 한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임대를 하신다면, 고통감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려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제가 이 말 했다가 어떤 중개사님은 저한테 말 같은 얘기를 하라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반반 동의해요. 예,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중개를 하냐면요. 요즘에는 물론 임대인분들도 양보를 해주셔서 월세를 낮춰서는 하지만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을 2년 정도 계약을 해요. 그러면 1년 정도는 시세를 감안해서 좀 어려우니까 낮춰서 했다가 1년 후에는 나는 요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보통 계약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도 협의안을 가능하다. 저는 사실 임차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임대인분들도 저희한테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완전히 임차인 임차인. 우위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빈 상가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완전히 왕대접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고쳐드릴까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시고 돈만 잘 내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완전히 진짜 분위기가 상황이 1년 만에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죠. 그죠? 모비우스 이 오피스텔이 경쟁률이 엄청났던 그쵸, 맞아요. 건물이잖아요. 네네. 요즘 가격이 뛰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진짜 한 100대 1 막 이렇게 될 만큼 네.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매매 거래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임대 거래량은 그래도 요지가 워낙 출중해서 전입이 가능하다면 지금 임대는 꾸준히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제 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렇죠. 거래 가격은 어때요? 그때 분양했을 때보다는 지금 뭐 올라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 있습니까? 요즘에 아파트도 똑같다시피 급매로 나온 곳들은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분양가가 높지 않았나요,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범계의 사거리 제일 좋은 자리로 이제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 주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행사 쪽이나 분양가가 조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요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분양가를 좀 올린 것도 없잖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솔직히. 네네. 그때 이제 분양을 했던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 돈을 좀 많이 벌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귀하게 소중한 답들을 제가 직접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 뒤에 보면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진심 담다. 진심을 담는 오늘 대답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